여러분은 이게 믿겨지시나요? 글을 하나도 모르던 미국의 유명 뷰티 유튜버가 어떻게 한국의 캘리그래피 작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조회수 800만을 기록한 K-뷰티 리뷰. 영상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로맨스의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로운 화장품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엔 한국에서 온 신제품이었죠. 패키지를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온통 한글로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리뷰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믿음이 가는 느낌이에요.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후엔 200만, 일주일 후엔 800만이 되었죠. 댓글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나도 뜻은 모르겠지만 사고 싶다. 이 글자들이 뭔가 고급스러워 보인다. 프랑스 브랜드보다 더 세련된 것 같다는 말들이 줄줄이 달렸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 글자들은 마치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느낌이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브랜드 측에서도 놀랐나 봅니다. 갑자기 주문이 폭증했다며 연락이 왔거든요. 심지어 한글 포장지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미국 뷰티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영상이 나간 직후의 말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광고 제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글자들이 뭐길래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밤마다 그 패키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글자들 하나하나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죠. 이 글자들의 비밀을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온갖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신기한 건 그 글자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브랜드 본사에서 마중 나온 직원분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걸 알아채시더라고요. 캘리그래피, 한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이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조용한 느낌의 남자였는데 손에 붓을 들고 있더라고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특히 한글 캘리그래피를 담당하죠.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여러 패키지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단순히 제품 이름이 아니에요. 각각 감정을 담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글씨체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어떤 건 부드럽고 따뜻했고 어떤 건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한글은 조형성과 감정을 함께 담는 문자예요. 이연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과는 다르게 글자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보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전달하죠. 그는 붓을 들고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여줬습니다. 에밀리. 그런데 그 글자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제 이름이 예술작품이 된 것 같았죠. 한번 써보세요. 그가 제게 붓을 건네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손이 제 손을 잡고 도와주니까 자연스레 글자가 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흘러나와 종이 위에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거였죠. 이 글자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모르면서도 끌리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배운 한글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대박이 난 이후로
전 세계에서 한글만 붙인 가짜 화장품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 태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글 포장지만 모방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연과 함께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이연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글자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진심은 따라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짜 제품들을 보세요. 한글은 똑같이 썼지만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글자는 모방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는 복사할 수 없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짜 제품들의 한글을 자세히 보니 모양은 비슷해도 뭔가 생명력이 없었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한글 인증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을 담아 쓴 한글과 단순히 모방한 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밤에는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이연은 한글의 역사와 구조를 가르쳐줬고 저는 해외 소비자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먼저 쓰고 저는 그 밑에 제 나름대로 따라 써봤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이 들어간 글씨가 되었네요.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단순히 프로젝트 파트너가 아니라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고 이연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에밀리 씨, 매일 밤 한글 수업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면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일 때문이었지만 사실 둘 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이연의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답답해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고 잘 쓰면 진심으로 기뻐해줬거든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까요? 이연이 붓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행복이 어떻게 써요? 행복. 아니죠. 한글로는 행복이에요. 그는 천천히 글자를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행할행, 복복. 하지만 단순히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주는 느낌이 중요해요. 제가 따라 쓰는 동안 이연은 제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고 획을 교정해 주는데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상해요. 어느 날 밤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이 글자들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특히 당신이 가르쳐주는 글자들은 더욱 그래요. 이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한글의 힘이에요. 언어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거죠. 그날 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함께 썼습니다. 이연이 먼저 쓰고 저는 그 옆에 제 나름대로 써봤어요. 두 글자가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보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연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 단어 정말 예쁘네요. 기다림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쓴 이 글자들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연의 작업실에 갔는데 그가 다른 여성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 에밀리 씨. 이연이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개할게요. 김지수 씨, 저희 회사 선임 디자이너예요. 지수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연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수업은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이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괜찮아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연에게 저는 그냥 외국인 고객일 뿐인 건 아닐까? 설상가상으로 한글 인증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짝퉁 업체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글은 한국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유산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 지수와 함께 있을 텐데 제가 끼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연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다른 직원이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지수 씨와 이연 씨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 다 디자이너고 한국 사람이니까 통하는 게 많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무리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짐을 싸면서 그동안 이연과 함께 써온 한글 연습장을 봤습니다. 행복, 기다림, 진심.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죠. 한글은 감정을 담는 글자지만 난 당신 감정을 몰랐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한글 인증 프로젝트의 마지막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비록 이연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한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봤거든요. 촬영 중간에 자꾸 이연이 떠올랐어요. 그가 제게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던 모습, 함께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쓰던 밤. 진짜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카메라를 보며 말했지만 사실 이연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이었죠. 영상 촬영이 끝나갈 무렵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에밀리,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니 이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종이를 들고 있었죠. 에밀리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연락 없이 떠나서 놀랐어요. 이연 씨. 왜 여기까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한글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이 단어 아세요? 우리. 아니요, 정확한 뜻은 몰라요. 우리는 나와 당신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단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이연 씨. 지수는 제 동료일 뿐이에요. 그날 정말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뉴욕 한복판에서 한글로 사랑을 고백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이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연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한글 이름을 써보는 디지털 캠페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한글 손글씨 챌린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거죠. 정말 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볼만 해요. 이연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특별하게 표현되는 걸 좋아해요. 특히 한글처럼 아름다운 문자로 쓰여진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먼저 시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연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이연이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모습을 담았죠. 에밀리를 한글로 쓰면 에밀리가 되어요. 이연이 천천히 글자를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각 글자가 모두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마치 당신 같죠? 제가 이연의 이름을 쓸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현. 이현명할 현이에요. 붓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이연이 뒤에서 도와줘서 예쁜 글씨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어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리를 한글로 쓴 소녀, 브라질에서 카를로스를 한글로 쓴 청년, 인도에서 프리아를 한글로 쓴 여성.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댓글들도 놀라웠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한글로 쓴 내 이름을 액자에 넣고 싶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K-뷰티 업계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짝퉁 업체들이 아무리 한글을 모방해도 이제 소비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캠페인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서 새로운 화장품 컬렉션의 포장지로 만드는 거였어요. 에밀리. 이연이 제 이름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제 언어로도 정말 예쁘네요. 이현. 제가 그의 이름을 쓰면서 답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제 마음에도 예쁘게 새겨져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마지막 포장지를 완성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한글 일기장으로 바꿔서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독자들은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은 서촌의 작은 캘리그래피 작업실을 열었어요. 한글과 마음이라는 이름의 공방이죠. 그곳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기업들의 포장 디자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어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하나씩 한글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를 테마로 한 화장품 컬렉션을 기획하는 거예요. 올 봄에는 설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기획하고 이연이 서울에서 캘리그래피를 담당했죠. 여름에는 그리움, 가을에는 포근함이었어요. 에밀리 씨, 이번 겨울 컬렉션은 어떤 단어로 할까요? 화상통화로 이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둔 단어가 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사랑. 화면을 통해서도 그 글자의 아름다움이 전해졌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 쓴 글씨였죠. 완벽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이연이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 씨,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다음 달에 뉴욕에 갈 예정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인데. 정말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그가 또 다른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연 씨,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썼던 단어 기억하세요? 우리라는 단어요. 기억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단어들을 함께 써왔어요. 행복, 기다림, 설렘, 그리움. 하지만 아직 쓰지 못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약속. 그가 마지막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에밀리 씨, 저와 평생 한글을 써나가시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상통화로 프로포즈를 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영화보다 더 낭만적이었어요. 네, 이연 씨. 우리 평생 함께 써나가요. 6개월 후 우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받은 청첩장에는 우리가 직접 쓴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우리의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결혼식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이연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서약서도 특별했어요. 한글과 영어로 함께 쓴 거였거든요. 저 에밀리는 이연과 함께 한글로 사랑을 써나가겠습니다. 저 이연은 에밀리와 함께 마음을 글자에 담아 살아가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하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화장품 세트였는데 포장지에는 딱 하나의 단어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언어를 쓰지만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통해 하나가 된 우리의 이야기를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밤 함께 한글을 씁니다. 때로는 일기를, 때로는 편지를, 때로는 새로운 제품의 이름을요. 한글을 쓸 때마다 생각해요. 이 글자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사랑하게 해줬고,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결국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달이었고,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고, 우리만의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한글을 함께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안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미래를 담을 거예요.